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 지금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엄청난 변화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드 타이핑을 멈추고 AI 에이전트를 지휘하라. 와,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완전히 영원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거죠. 이제 더 이상 키보드 앞에서 한 줄 한 줄 코드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많은 연주자들을 지휘하듯이 우리는 이제 AI라는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95%. 일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는요, 이미 전체 코드의 무려 95%를 AI가 만들어내고 있대요. 이건 더 이상 그냥 트렌드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언어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AI 코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처럼 아주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정확히 뭘까요? 에이전틱 코딩은요, 쉽게 말해서 개발자가 해야 할 상당한 양의 코딩 작업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해요. 이게 그냥 코드 몇 줄 추천받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개발 환경을 설정하거나 코드 베이스 전체를 수정하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실행하는 이런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작업들을 똑똑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착착 진행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스펙트럼의 오른쪽 끝을 한번 볼까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있죠. 이건 그냥 자연어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하고 던져주는 아주 빠르고 즉흥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혼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AI 보조 코딩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뭐랄까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의 좀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왼쪽, 바로 에이전틱 코딩. 이게 바로 개발자가 설계자나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AI 에이전트 팀한테 작업을 딱딱 할당하고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실제로 이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 오토메이커라는 툴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냥 코딩 툴이라고 안 불러요. AI 개발자 팀을 관리하는 개발 스튜디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작동하는 방식 보면요,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해요. 개발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칸반보드에다가 만들고 싶은 기능을 텍스트나 심지어 이미지로 설명해서 카드 하나를 추가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진행 중 칸으로 쓱 옮기기만 하면 그 순간 AI 에이전트만 딱 배정돼서 알아서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필요한 변경사항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개발자는 그냥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쭉 지켜보다가 괜찮네 싶으면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고 승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물론 오토메이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분야가 정말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커서 같은 AI 네이티브 코드 편집 기능, 코드베이스 전체의 맥락을 쫙 이해해서 리팩토링 같은 걸 도와주고요. 또 클로드 코드 같은 AI 모델은 단순히 코드 한 줄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뛰어나요. 이런 도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강력한 신기술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 이면에 새로운 문제들, 이른바 엔지니어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병목 현상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발 속도를 뭐가 가로막았죠? 그렇죠. 사람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코드를 막 쏟아내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그 코드를 검토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전체 개발 속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병목 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업계 실무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코드 검토 능력이 단연코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코드 검토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어야 했나 봐요. 이 말이 지금의 변화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느냐, 이것보다 AI가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양의 코드를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우려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전통적으로 주니어 개발자들은 어땠나요? 작은 함수 하나 짜는 것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실력을 쌓고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 모듈, 시스템 전체를 다루는 시니어 개발자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바로 그 함수 수준의 자잘한 작업들을 다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신입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실험에서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켰는데 분명히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금지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삭제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와, AI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맡기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경고였죠. 심지어 이 오토메이커 같은 강력한 툴을 만든 개발자들이 스스로 이런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건 그냥 편리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럼 이제 개발자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역할이 그럼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개발자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는 벽돌공이었다면 이제는 AI 시대의 개발자는 전체 건물의 큰 그림, 즉 청사진을 그리는 건축가이자 각 공정을 책임지는 AI 에이전트들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하는 기술적인 고민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대신 우리가 이걸 왜 만들어야 하지?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스템 전체를 큰 그림에서 볼 줄 아는 아키텍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또 여러 AI들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 지휘하고 조율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단순히 좋은 질문을 던지는 프롬프팅을 넘어서 AI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풍부한 맥락, 즉 컨텍스트를 잘 설계해서 제공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AI가 엔지니어링 자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훌륭한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고 시스템을 잘 설계할 줄 아는 엔지니어에게는 AI가 정말 강력한 날개가 되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 빨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AI가 기술적인 어떻게를 점점 더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창의성과 혁신의 본질인 왜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는 셈이죠. 여러분, 기술의 미래는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